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3억으로 마지막 서울 신축 아파트 상계 뉴타운이라는 주제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좀 몇 개 같이 살펴보시죠. 이 기사는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캡처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좀 보면은요, 세금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세금 강화 진작 했어야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시세 차익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규제 지역의 집을 사려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지난 6.17 대책에 나와 있던 이제 기사죠. 이제 이게 이제 7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나온 기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세금 올려야 추가 규제, 추석 전에 부동산 대책 또 나오나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관련 규제는 이제 곧 나올 걸로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기사가 내 집 마련이라는데 투기라는 정부 부동산 양극화 10년 내 최악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이제 그동안 과거를 좀 돌아보면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 약 한 6억 600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21번의 대책 이후에는 약 9억 2,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퍼센트로 보면은 53%나 상승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한 거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원인이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투기꾼, 뭐 강남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제 다주택자 세력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6.17 대책에 나왔듯이 수도권에 이제 전세를 하나 놓고 있는 1주택자도 갭투자 세력으로 보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등을 좀 활용을 해서 본인은 전세를 살고 미리 이제 주택 상승이 될 거가 이제 염려가 되니까 미리 사놓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또 다른 기사인데, 갭 투자 내 집 마련인가 투기인가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소득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3040 세대는 소외됐다 뭐 이런 기사죠. 사실 이제 소득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건데, 지금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죠. 특히 이제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제 대출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3040 세대 같은 경우에 당장 입주할 수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승계를 해서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데 대출도 안 되고 모아놓은 현금도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집 등에 살면서 이제 보증금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집을 못 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위 소득만 내 집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더 커진 주거 양극화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 상위 계층이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 상위 기준이 도대체 얼마가 상위 기준인가를 제가 좀 봤는데, 이게 기사에 있거든요. 상위 소득이라고 하면 월 소득이 약간 465만 원 이상이 상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일단 상위 소득이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중위 소득도 보면은 이제 250만 원에서 이제 464만 원 구간을 의미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하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9만 원 이하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이 상위 소득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중위, 하위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6년도부터 지금 19년도까지 그래프를 좀 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하위 소득이죠. 이 검은색, 회색에 표시된 하위 소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소득별 자가 거주 비율이 더 줄었어요. 이제 2006년에는 49% 정도 됐었는데 19년도에 46%죠. 이제 반면에 그 상위소득이죠. 상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67%에서 이제 76.1%로 늘어난 거죠. 특히 이제 상위소득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자들은 이제 주택 자가 거주 비율이 크게 증가를 못했고, 심지어 이제 하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줄었다. 그만큼 이제 주거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연간 입주 물량을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서울의 전체 입주 물량입니다. 한번 보면 19년도에 한 42,000호였고요. 이제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도 약 42,000호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년부터 되면, 내년이면은 그의 절반 수준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23,000호 정도 되고, 이제 22년도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약간 13,000호 정도, 또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것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서울 아파트를 좀 선호하려고 하는, 특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일단 그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울이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동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를 제가 크게 좀 캡처를 했는데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점을 하나 찍었는데요. 마커를. 여기가 이제 상계 뉴타운 지역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계 뉴타운이고요. 여기서 약간 반경 약 3km 정도죠. 이제 3km가 채 되진 않는데 3km 정도, 2.8km 정도 떨어지면 이제 창동 역세권이 있습니다. 창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 한 이쯤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창동 역세권으로 지금 개발이 되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역세권 개발도 있고 지금 업무지구도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상계 뉴타운에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반경 얼핏 한 10km 정도, 한 9.7km 정도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청량리 역세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청량리 역세권도 지금 동부권 중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약 한 18km, 한 20km 내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상계 뉴타운의 이제 대략적인 입지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이시는 위에 있는 그림이 왼쪽이 이제 차량 기지입니다. 창동 차량 기지가 되겠고요. 부지가 굉장히 꽤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좁지가 않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들 구역이 지금 이전 개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창동 역세권이 이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노원역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이 복합단지로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 2030 플랜에 이제 동부권 개발편에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보이시는 왼쪽이 지금 창동 역세권이고요. 그 해당 구역을 복합 환승센터, 뭐 KTX나 GTX를 연계를 해서 복합 환승센터로 좀 개발이 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복합 문화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파란색이 어떤 뭐 창업 육성이나 문화 기능, 뭐 이런 기능을 담당할 곳도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노원역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복합 비즈니스 지원이나 어떤 그런 R&D 센터, 그러니까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시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자족 도시, 뭐 직주 근접으로서 될 예정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중심지가 될 예정이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동북선 노선도를 좀 보시면 뭐 예정인 노선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이제 호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이 상계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제 동북선까지도 지하철의 호재가 일부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 구역들을 좀 살펴보면 뭐 몇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총 한 6개 구역이 되는데 이제 한 개 구역은 좀 해제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1구역이 이렇게 있고 왼쪽 아래가 이제 2구역입니다. 3구역은 지금 해제가 된 구역이고요. 좀 넓었는데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가 당곡의 역을 좀 끼고 있는 구역이 이제 5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4구역과 이제 6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구역은 이제 곧 일반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 아래쪽이 이제 상계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올 그 1월이죠. 20년 1월에 이제 입주를 했고, 현재 뭐 지금 입주가 다 완료가 했고요. 대략적인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약 10억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뭐 한 9억 4천에는 지금 거래가 된 걸로 좀 뜨고 있고요. 최근에 시세가 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를 보면 이제 810세대 정도 됩니다. 대단지 여기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인접한 곳이 여기가 이제 6구역인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일반 분양 예정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라 그래서 이제 상계 6구역입니다. 뭐 이제 29층으로 될 거고요. 10개 동에 약 1100세대 정도 되는데 주목할 부분이 조합원이 약 244세대고요. 일반 분양이 약 한 721세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가점이 좀 어느 정도 되시고 해당 지역에 이제 당첨 가능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청약을 우선적으로 좀 노리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청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지역, 특히 이제 상계 5구역 같은 경우에 특정 블로그에서 제가 시세를, 최근 시세를 제가 캡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조감도기 때문에 뭐 추후에는 이제 바뀔 겁니다. 약간 좀 과장된 듯한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원 물건입니다. 뭐 무허가 물건인데 지금 초기 투자 자금을 보면은 약 한 2억 한 후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더하면 이제 총 투자 자금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여러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추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곧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세금과 관련된 뭐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이제 세제 개편을 좀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로 인해서 이런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가 좀 상승될 여지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세입자에게 이제 전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3억대 재개발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해당 지역이 창동 역세권 개발 인근에 그 상계 뉴타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약 자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상계 6구역에 곧 이제 분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롯데캐슬 시그니처라고 하는 곳에 일반 분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총 3개 구역만 있습니다. 뭐 4구역도 입주를 했고, 뭐 6구역도 이제 일반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1구역, 2구역, 5구역만 남았기 때문에 이들 구역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인 소액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제 3억 정도로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거주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